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접경 지역 군납 농민들이 국방부의 군납식자재 경쟁 입찰제의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군부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역의 쓰레기도 버리지 말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승현 기자가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결사투쟁 머리띠를 두른 농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군청 주차장을 메웠습니다. 손에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푯말도 들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국방부가 군납식자재 경쟁 입찰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는 겁니다. 낙후된 합창경제 국방부가 더 죽인다! 농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올해로 2년째. 청와대를 찾아가고 삭발도 해봤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그 사이 화천 지역 농산물의 군 급식 계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은 군부대 식자재 경쟁 입찰제 문제 해결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의 계약을 원위치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집회에 참가한 군남 농민들은 소형 트럭 30여 대를 나눠 타고 시내에서 가두 시위를 진행한 뒤 인근 군부대가 쓰레기를 반출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산 군납 식자재를 받지 않는다면 지역의 쓰레기도 버릴 수 없다는 뜻에서 군부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천군 쓰레기 매립장 앞입니다. 국방부의 군납 식자재 경쟁 입찰 도입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이렇게 차벽을 세우고 군부대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쓰레기 반출 일정을 조율하면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은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실력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구가 화천인 한기호 국회의원이 군인급식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해법도 찾아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급식 기본법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농산물을 우선적으로다가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러는 대표 발의를 좀 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접경 지역 군납 조달에서 지역 우선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어느덧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부도시 춘천시는 강원도의 결정에 관망만 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력 있게 나아가야 할 때인데 주요 현안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출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육동환 춘천시장 체제가 시작된 지 80일이 넘었습니다. 소속당이 다르기 때문인지 취임 때부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도시입니다. 그렇죠? 과거하고 이상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좀 일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지사님 많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춘천시가 강원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 수건 사업이었던 춘천 속초 고속철도 착공식이 속초에서 열린다고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역이 춘천이고 실제 공사도 춘천에서 시작되는데 첫 삽의 상징성을 담은 착공식을 도착역에 내주게 된 겁니다. 최근에 불거진 축구 전용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춘천시는 축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근화동 일대에 복합시설로 짓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김진태 지사의 백지화 결정에 공식적인 대응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발표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동반 상승 효과를 노려볼 만한데도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청 조직 분위기도 강릉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왜 춘천은 소극적으로 항상 대응하고 강릉시는 전 경기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춘천은 반 경기만 가져가겠다고 했냐. 소극적으로 대처한 건 아니고 만약 하게 되면 저희도 정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만약 정경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강릉시하고
뭐 원주시나 이런 데서도 또 이렇게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춘천 도심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도청사 부지 문제도 김진태 지사 뜻에 따르겠다며 강원도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춘천시가 12억 원을 들여 추진하던 캠프페이지 개발 용역도 중단됐습니다. 춘천시가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바뀌어야 되고 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2025년 완공 목표인 서면대교 건설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되면서 3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취임 100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보 대신 관망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깊은 산에서 기르는 산양삼을 한꺼번에 수천만 원어치씩 도둑 맞는 일이 올해에만 수차례 반복되는 곳이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군청에 떠넘기고 군청은 수사 능력이 없다며 서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산양삼 절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산양삼 재배지로 들어가는 입구. 아침에 관리를 마친 주인이 차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10분 뒤 배낭을 맨 중년 남성이 이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시 2시간 뒤쯤 이 남성은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배낭을 메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오후가 돼서야 돌아온 주인은 20년 가까이 묵은 산양삼 수백 뿌리를 도둑맞은 걸 알게 됐습니다. 범인이 산양삼을 훔쳐간 자리입니다. 곳곳이 산짐승이 지나간 것처럼 파헤쳐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쪽에 보니까 일부 건드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건드린 거죠. 여기는 한 100여 뿌리 정도. 지난 6월에도 시가 1억 원 가까이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자 산림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횡성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쪽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다시 군청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당황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절도 사건에 대한 거는 난생 처음 받아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절도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한번 해본 역사가 없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담당이 아니라 하고 군청은 능력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산양삼 절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잡아달라고 하면 이제 조사 중이다. 군에 이제 녹지과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쪽하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신고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좀 돌아가면서 알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참다 못한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누군가 산양삼 재배지를 들락거리는 장면이 찍혔지만 피해 농민은 경찰과 군청 어느 쪽에 도둑을 잡아달라고 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기 예금과 적금, 보통 예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7월 정기 예금 수신액은 6,484억 원, 보통 예금은 2,364억 원, 정기 적금 211억 원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신액은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자금 인출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전달에 비해 1,20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강원도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5,884건으로 3년 전인 2019년보다 82.6%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도 2019년 207건에서 2020년 254건, 2021년 305건으로 47.3%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도 1,358명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등 보유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도지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천억 원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250억 원, 삼척 방제산업단지 435억 원 등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이 자금으로 금융 비용을 줄이는 한편 강원도청사 이전 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투자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3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도내 119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32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이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폭행 피의자 가운데 4명만 구속돼 구속률은 12%에 그쳤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현장에 위험 요입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기부 행위가 어제부터 금지되면서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조합장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과 단체 시설에서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인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구 동식 조합장 선거를 통해 강원도에서는 지역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103명을 선출합니다. 강원FC의 극적인 파이널 A 진출을 이끈 김영빈 선수가 K리그1 33라운드 MVP를 수상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8일 홈에서 열린 리그 33라운드 경기에서 제주를 상대로 2골을 넣어 2대1 승리를 이끈 주역인 김영빈 선수에게 MVP를 수여했습니다. 연맹은 또 김영빈과 미드필더 김대원, 골키퍼 유상훈 선수를 33라운드 베스트 11 멤버로 선정했습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원도가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가운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535개 위탁 의료기관과 18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에는 1회 접종자와 임산부, 10월 12일에는 만 75세 이상, 10월 17일에는 만 70세에서 74세, 10월 20일에는 만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